제가 영화를 일단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AI 제가 영화를 평소에도 많이 보는데 AI로 영상을 만들다 보면 이게 좀 일그러지고 찌그러지고 이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감독님들께서는 어쨌든 영화도 만들어 보시고 AI도 써보셨던 두 가지 경험이 다 이제 있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혹시 좀 이번에 영화를 보면서 저건 어떻게 만들었지 이런 부분이 혹시 드셨던 부분 다른 감독분들 영화에서 그런 게 있었는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그 송하윤 감독님이 하셨던 그 기억 속으로 들어가는 그 영화가 AI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잘못 만들 수도 있고 찌그러져 보일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기억의 희미함 이런 걸로 잘 살렸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 부분은 의도하신 건지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답변해 주시죠. 저 같은 경우는 그 감독님들 다 그 시사하고 나서 다 물어봤거든요. 그 어떻게 만드셨냐고. 다 워낙 제가 보고 나서 와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하는 영화들이 있어가지고 특히나 원경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할 때는 잘 안 됐는데 원경 씨나 전투 씬 이런 것들이 너무 제 기준에서 되게 놀라운 표현력으로 돼가지고 그런 것들을 여쭤봤던 기억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약간 그런 것들을 좀 의도적으로 좀 사용해보는 게 좀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 AI에서 버려지는 데이터들이 되게 많잖아요. 저희가 이제 흔한 말로 가차한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가차에서 이제 만들어진 영상에서도 거기서 쓸 수 있는 부분과 쓸 수 없는 부분을 가르는데 그 쓸 수 없는 부분을 우리의 어떠한 무의식이나 기억이라는 어떠한 소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써보는 건 어떨까라는 부분에서 약간 연출 포인트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 질문 계신가요? 저기 먼저 손 드신 것 같은데 약간 파란색 옷이 맞죠? 네. 강홍기라고 합니다. 저는 김연기 감독님에게 질문하고 싶은데요. 너무 배우가 자연스러워가지고 실제 배우를 섭외했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까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리고 이렇게 배우를 섭외해서 하는 거는 처음 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하시게 된지와 그 다음에 앞으로도 이렇게 뭔가 배우를 섭외해서 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네, 저는 광고 감독으로 꽤 오래 이제 일을 해왔는데요. 사실 AI를 하면서 이제 모든 영역이 다 그런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제작비도 그렇고 촬영 여건도 그렇고 어떤 물리적인 제약 같은 것들을 어떻게 라이브 액션에서 극복할 수가 있지라는 생각으로 사실 처음에 AI를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100% AI만 하다가 요번에는 조금 다른 결로 좀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AI를 사용하되 어떤 배우들과 좀 호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뭔가 스토리를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이 시작을 했었고요. 전체적으로 한 40% 정도, 30-40% 정도가 이제 실사 촬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한 30-40%가 AI랑 실사가 좀 더해진 부분, 뭐 예를 들어 뭐 배경을 다 바꿨다든지 등장하는 캐릭터를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캐릭터로 바꿨다든지 의상을 바꿨다든지 아니면 뭐 간단하게 뭐 소품들 뭐 바꿨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나머지 한 30% 정도가 이제 AI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촬영 시간 제약상 그 로케이션을 이동할 수가 없었다든지 아니면 의상을 체인지할 시간이 없었다든지 뭐 그런 부분에 이제 이선민 씨를 이제 100% AI로 만들어서 촬영을 영상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도 저는 하이브리드를 많이 좀 시도를 해볼 것 같습니다. 이제 그 100% AI가 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하이브리드가 줄 수 있는 또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기업관리국의 장점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연기자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걸 좀 더 가깝게 느낄 수가 있고
또 AI는 그걸 좀 확장해 줄 수 있는 형태로서 이제 사용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도 좀 많이 시도를 해볼 예정입니다. 네, 또 다음 질문. 저 뒤에 안경 쓰신 분. 네. 네네네. 저쪽에. 네, 우선 영화 잘 봤습니다. 각 감독님들이 작업하셨던 그 워크플로우를 간단하게 듣고 싶고요. 그 AI 생성형 AI 툴들을 어떤 툴들을 이렇게 주로 사용하셨는지와 그리고 작업 후 그 AI로 작업하신 후에 기존에 이제 그 예전 영화 방식을 어느 정도 이제 후반 작업에서 섞으셨는지도 궁금하고, 또 마지막으로 그 AI 배우들의 연기 디렉션은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거 5분이 다 답변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대표로 어느 분께서 그냥 한 분이 설명해 주시면. 그러면 첫 번째 영화 분이랑 유지신 감독님과 송영윤 감독님이 꼭 찍으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사실 워크플로우는 그 뭐 다른 부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다른 부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 그러니까 100% 생성으로 했을 때는 뭐 일단은 이미지 먼저 생성하고 그걸로 이제 영상 제너레이션 하고 그 다음에 편집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는 아마 비슷하실 것 같아요. 디테일한 부분 빼고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뭐 저희가 DI나 컬러그레이딩 그리고 사운드 디자인 이런 것들은 AI 도움 부분적으로 받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하던 전통적인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으로 진행된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고 그 사실 모델들은 저희 아마 다 동일하시게 다 쓰셨을 거예요. 안 쓴 거 없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모델들을 아마 저도 모든 모델 거의 다 사용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혼합해서 사용을 했었고요. 그 워크 프로세스에 대한 질문이었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재료들은 AI로 생성을 했지만 그걸로 어떤 몽타주를 만들고 어떤 하나의 영화로 꿰는 작업은 모든 것이 다 이제 휴먼 터치가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앞에 툴 관련해서는 주신 감독님이랑 거의 동일해서 가름을 하면 될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뭐 제가 이제 어떻게 연출을 했는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제이슨 프롬프트를 좀 저는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조금 저희 툴 안에서 녹여내는 방법들을 제 나름의 경험과 노하우로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많이 부딪혀보고 할 때까지 계속 나올 때까지 그거를 계속 반복을 했거든요. 그런 게 가장 큰 차이를 만들지 않나라는 저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있고, 워크플로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프리 프로덕션,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 이런 과정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거를 그냥 왔다 갔다 계속 왔다 갔다 반복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다큐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좀 저한테는 좀 편하긴 했었어요. 주로 이제 다큐 작업은 촬영을 물론 하지만 주로 이제 많은 것들은 이제 후반 작업에서 이루어지거든요. 편집 과정에서. 그래서 그런 프리부터 포스트까지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과정들을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참으면서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 질문 더 받고 싶지만 저희가 시간관계에서 5분밖에 안 남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끝인사 드리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저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게 AI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구나 하면서 봤는데, 한 가지 약간 아쉬웠다는 점은 목소리가 완전하게 좀 AI 느낌이 살짝 좀 묻어나는 것과 그 사람의 얼굴이 약간씩 좀 앞전과 약간 좀 변화가 좀 있다는 게 살짝 느껴졌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주진 감독님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 사실 일관성 문제, 그다음에 이제 보이스에 대한 자연스러움, 연기에 대한 자연스러움,
그거는 사실 조금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이제 생성형 AI로 만든 영상에 대한 이제 제약점이긴 했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일부 이제 아직까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이제 사실 저희가 아시겠지만 이제 AI 모델들도 거의 주 단위로 업데이트가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도 저희가 이제 실제 사람이 연기하는 것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테지만, 저희가 지금 보이는 그런 일관성 문제나 그리고 목소리의 부자연스러움 아니면 그런 자연스러움, 이런 것들은 사실 조금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냥 시간 문제고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기술을 기다린다기보다 지금의 어쨌든 현 상황에서 저희는 이제 스토리텔러로서 할 수 있는 작업들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저희의 책임이자 역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그럼 김광식 감독님부터 그 끝인사와 함께 앞으로 AI가 영화계에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좀 AI 영화 좀 미래는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 그런 말씀과 함께 끝인사를 각 감독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미래를 예측하는 게 사실 뭐 가능한 얘기는 아닌데,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영화의 측면에서는 AI 영화와 그냥 인간 실사 영화가 공존하게 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분명히 그게 될 거고,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뭐 인간이 만드는 영화가 사라질 날은 없을 건데, 이제 그것의 비중이 어느 정도일 것이냐. 아마 제가 한번 이번에 테스트를 해본 결과로는 AI가 인간을 대체한다기보다는 이제 CG를 대체할 가능성이 좀 꽤 있을 것 같아요. 그 CG가 갖고 있는 어떤 한계는 극복이 될 것 같은데, 그 인간의 연기에서는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으로 찍는 게 돈도 훨씬 적게 들고 연기도 잘하는데 굳이 이거를 내가 AI가 하고 있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한 1, 2년 안에 극복이 되긴 할 거예요. 연기력 측면에서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스타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질 것 같지는 않고, 결국은 이제 이 영화가 어떻게 대체될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사람들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AI를 쓰고 혹은 쓰지 않을 것이냐, 자기가 어느 정도 실사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토대가 있으면은, 투자를 받으면은 안 써도 되는 것이고, 하지만 어떤 크리에이티브를 하고 싶은데 한계가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필요를 갖느냐에 따라서 이 AI를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의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영화 산업에 있어서는 김광식 감독님이 너무 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냥 이 작업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 그런 것들을 그냥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영화를 만들면서 뭔가 생성형 이미지, 생성형 영상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결국엔 모든 터치를 인간이 다 최종 마지막으로 하잖아요. 결국에는 이 창작자가 어느 수준의 만족도와 어느 수준의 취향, 뭐 어느 수준의 높이라고 해, 뭐 지적 수준, 뭐 이런, 하여튼 그런 모든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인간 당사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이 AI를 쓸 수 있는 준비가 될 것이냐가 되게 큰 화두가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나오는 이제 다양한 창작자들이 만들 어떤 컨텐츠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끝으로 지금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도 되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뒤에서 안 보이는 데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렇게 자리가 마련됐는데, 다시 한번 KT 관계자분들과 그리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끝으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앞에 두 분이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까 김광식 감독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스타성이라든지 어떤 소위 말하는 티켓 파워, 어떤
어떤 배우를 보고 믿고 보는 배우, 믿고 보는 감독 이런 것들이 AI한테도 적용되는 순간이 올 때 비로소 어떤 기존의 어떤 영화와 AI 영화의 경계가 조금 어느 정도 허물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랑 별개로 어쨌든 AI 영화도 결국은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인간의 손길이 닿은 스토리는 뭐 말할 필요 없이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요. 내년부터는 뭐 너무나 많은 영화들이 AI 영화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주 단위 월 단위로 너무 빨리 바뀌고 있기 때문에 뭐 나중에는 정말 일반인들도 뭔가 어떤 기초적인 영화 문법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세상도 언젠가는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안 겹칠까요? 저는 예전에 애니메이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때 애니메이터들이 되게 너무 옛날 얘기여서 연도를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난리가 났던 적이 한 번 있는 게 이제 셀 애니메이션 위주로 모든 이제 애니메이션들이 만들어지다가 플래시 형태의 작업이 나오면서 이제 키프레임 형태로 이제 액션을 넣게 되고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툴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애니메이터들 다 없어질 거다 막 그런 얘기가 됐었어요. 근데 뭔가 그때랑 좀 조금 결은 달라도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사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에는 그 장인들이 없어진 게 아니라 3D 쪽으로 또 흡수가 되고 또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쪽에서 또 한 역할을 하시고 결국에는 똑같이 우리는 이제 이야기 만들어가는 일을 계속 해오고 있고 또 하나의 장르가 되고 그래서 저도 AI가 지금 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좀 기술적 제한들이 없어지는 어느 시점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되게 하나의 어떤 카테고리로 좀 흡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건 어쨌든 이게 기술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어떤 내 색깔과 어떤 오리지널리티를 잘 유지하면서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되게 많은 공부가 또 된 프로젝트였고요. 내년에도 더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이미 다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근데 어쨌든 기술은 저는 사실 도구일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가면 갈수록 시각적으로 구현하고 표현하는 기술들은 더 사용자 친화적이 되고 더 쉬워질 거고 더 퀄리티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AI가 기술이 대체하지 못하는 거는 결국에 그런 인간의 근본적인 원천 기술은 이야기의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뭐 믿고 보는 배우, 믿고 보는 감독이 됐듯이 저 아마 이제 이 분야에서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믿고 보는 스토리텔러가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할 거고 더불어서 그 앞으로 이제 할 그 프라임 패턴 시리즈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더 좋은 영화로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